사막 끝 총성과 절망 속에서 한 아이는 조용히 외쳤습니다. 제 손이 너무 작아서 형 피가 자꾸 새요. 그때 한 한국인의 손이 그 위에 포개졌습니다. 그 작은 손은 20년 뒤 수술실에서 생명을 붙잡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감동, 눈물, 그리고 믿기 힘든 기적까지. 이곳은 감동 비행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비행해주세요.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사미르 벤 누르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아프리카 테자린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은 사막 끝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총성이 들리는 곳이었죠. 13살이던 2004년 여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형과 함께 집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말이죠. 형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솟구치며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본능적으로 형의 상처 부위에 제 두 손을 올려놓고 힘껏 눌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너무 작았어요. 13살 아이의 손으로는 형의 큰 상처를 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제 손가락 사이로 계속 흘러나왔어요. 형은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형 괜찮아. 내가 있어. 저는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대답이 없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형을 잃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저는 형을 업고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진료소로 뛰기 시작했어요. 형은 저보다 훨씬 컸지만 그때는 힘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뛰면서도 계속 형의 상처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제 옷은 온통 형의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진료소에 도착했을 때 한 한국인 남자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김지훈이라는 외과의사였어요. 의료 봉사를 위해 우리 마을에 온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손이 너무 작아서 형 피가 자꾸 새요. 어떻게 해야 하죠? 김지훈 선생님은 말없이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제 작은 손 위에 자신의 큰 손을 포겠습니다. 너 잘 잡고 있었구나. 김지훈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막자.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곁에서 함께 싸워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 말입니다. 김지훈 선생님의 손은 따뜻했고 저보다 훨씬 컸습니다. 괜찮다. 내 형은 살 거야. 김지훈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이었는데 그날부터는 뭔가 다른 희망 같은 것이 생겼어요. 형은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김지훈 선생님이 밤새 수술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김지훈 선생님의 봉사 기간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의료진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지훈 선생님만은 달랐어요. 봉사 기간이 끝났는데도 우리 마을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죠. 선생님, 왜 안 가세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 김지훈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할 일이 바로 저였습니다. 김지훈 선생님은 저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에는 제대로 된 학교가 없었거든요. 밤이 되면 작은 랜턴 불빛 아래에서 저는 찢어진 종이에 글자를 써가며 공부했습니다. 특히 김지훈 선생님이 가져온 의학책을 보는 것이 좋았어요. 해부도라는 게 있었는데 사람 몸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들을 베껴 그리기 시작했어요. 사미르, 왜 이 그림들을 그리니? 김지훈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손 움직임을 많이 봤어요. 수술할 때 정말 멋있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김지훈 선생님은 제 그림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잘 그렸네. 의사가 되고 싶어? 모르겠어요. 그냥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제가 말했죠. 그날 밤, 김지훈 선생님은 저에게 작은 영어 교재 하나를 주었습니다. 낡은 수술복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있어. 영어 공부해야 해. 왜요? 넌 언젠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 그런데 그러려면 더 큰 세상을 알아야 해. 김지훈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얘기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영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발음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혼자 책을 보며 따라 읽었어요. 매일 밤이 되면 김지훈 선생님은 제 옆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끔은 본인도 밥을 거르시면서 말이에요. 선생님, 밥 안 드세요? 너 공부하는 거 보는 게 더 좋아.
김지훈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김지훈 선생님이 정말 떠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사미르, 넌 언젠가 한국으로 와라. 내가 기다릴게. 김지훈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건 제 인생에 처음 생긴 약속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한 진짜 약속 말이에요. 그 약속은 저에게 꿈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배고픈 날에도 힘든 날에도 그 약속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김지훈 선생님이 떠난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영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마을에 있는 유일한 컴퓨터로 인터넷을 찾아보며 한국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김지훈 선생님께 편지도 몇 번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지훈 선생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많이 필요했고 영어 시험도 봐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훈 선생님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2007년 가을, 저는 혼자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이륙할 때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구름이 지나갈 때마다 저는 신기해서 계속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몰랐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정말 가는 거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옆자리 승객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비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김지훈 선생님이 공항에 나와 계실까요? 혹시 잊으셨으면 어떻게 하죠? 저는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공항이 정말 컸어요. 우리 마을 전체보다도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모든 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고 나서 드디어 도착 게이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김지훈 선생님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두리번거리며 김지훈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사미르.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지훈 선생님이었어요. 뒤돌아보니 정말 김지훈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3년 전보다 조금 늙어 보이셨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왔구나, 사미르. 김지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왔구나, 정말 약속을 지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지훈 선생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생 많았어. 정말 잘 왔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김지훈 선생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제 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김지훈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미르, 이제부터 힘들 거야. 하지만 내가 곁에 있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든 건 상관없었습니다. 김지훈 선생님이 곁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제 꿈을 향해 진짜 한 걸음을 내딛는 거니까요. 한국에서의 첫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김지훈 선생님이 구해주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언어학원에 다녔어요. 하루에 16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말은 정말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조차 발음이 이상했거든요.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해서 손짓발짓으로 설명해야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밥을 혼자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잠들어야 했습니다. 고향에서는 항상 형이나 친구들과 함께였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혼자였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이면 자주 울었습니다. 모르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이고 하루 종일 아무와도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날이면 정말 답답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지훈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병원 일이 끝나면 제 원룸으로 와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셨어요. 사미르, 오늘 공부는 어땠어? 김지훈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려워요.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어로 더듬더듬 대답했어요. 괜찮아. 나도 처음에 영어 배울 때 그랬어. 시간이 지나면 분명 늘 거야. 김지훈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김지훈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왜 저 같은 아이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선생님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김지훈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미르, 넌 나보다 더 멀리 갈 아이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거라고 믿어.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야. 김지훈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정말 고마웠어요. 한국어 공부는 계속 어려웠지만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김지훈 선생님께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아버지란 단어를 한국말로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요. 김지훈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래, 사미르. 잘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말이에요. 누군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제 곁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드디어 의대 입학시험을 봤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떨렸습니다. 만약 떨어진다면 김지훈 선생님께 어떤 얼굴로 뵈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서울이과대학교에 합격한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가장 먼저 김지훈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김지훈 선생님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며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외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김지훈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제가 물었더니 간호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미르 씨, 김지훈 선생님은 지금 입원 중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원이요? 왜요? 암이 발견됐어요. 3기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지훈 선생님이 아프시다니, 그것도 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김지훈 선생님은 항상 건강하셨거든요.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김지훈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셨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지훈 선생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사미르, 왔구나. 선생님,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프시면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김지훈 선생님이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어떻게 됐어? 저는 합격 통지서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합격했어요, 선생님. 정말 합격했어요. 김지훈 선생님은 그 종이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데 갑자기 김지훈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해지셨어요. 사미르, 내가 널 기다렸는데 이제 넌 나보다 더 멀리 가야 해. 그래야 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어.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나아지실 거예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사미르, 내가 의사가 되면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야. 그때 절대 포기하지 마. 끝까지 손 놓지 마. 김지훈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지훈 선생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뭐든 할게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미르, 넌 이미 충분히 해줬어. 내 꿈을 이루어줬잖아. 김지훈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는 김지훈 선생님께 약속했습니다. 선생님이 걸으셨던 길,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는 의사가 되겠어요. 김지훈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웃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혼자 걸어가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말이에요. 김지훈 선생님은 제가 의대 2학년이 되던 해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사미르, 잘 부탁해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김지훈 선생님이 살리신 환자들, 함께 일했던 의료진들, 그리고 김지훈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김지훈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었는지 말이에요. 의대 공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김지훈 선생님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밤새 공부하다가 지칠 때면 김지훈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들을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6년 후 저는 의사가 되었어요.
졸업식 날 가운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아프리카 소년이 진짜 한국에서 의사가 된 거예요. 전공의 과정은 김지훈 선생님이 계셨던 바로 그 병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민석병원 외과였어요. 첫 출근 날 병원 입구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지훈 외과의사의 마지막 제자 사미르벤 누루.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김지훈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환자들이 저를 보고 놀라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흑인 의사를 보는 게 낯설었을 테니까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김지훈 선생님한테서 왔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환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김지훈 선생님을 아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 김지훈 선생님 제자시는구나. 그럼 안심이에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환자들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김지훈 선생님을 믿듯이 저를 믿어주는 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면 항상 긴장됐어요. 김지훈 선생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네스를 잡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마치 김지훈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어린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복부에 심한 외상을 입어서 뇌출혈이 심했어요. 저는 그 순간 예전의 제 형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손을 잡아주셨던 김지훈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오는데 아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당신 손이 참 따뜻하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답했습니다. 이 손은 원래 따뜻한 손이었어요. 누군가가 먼저 잡아주셨거든요. 이제 저는 김지훈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해요. 간호사들은 가끔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미르 선생님, 김지훈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김지훈 선생님께 말씀드려요. 선생님, 저 잘하고 있죠? 전공의 3년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도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수술대에 설 때마다 여전히 떨렸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제 손에 맡긴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알았거든요. 어느 금요일 밤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간단한 맹장염 수술이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쉬운 수술이라고 말했지만 저에게는 모든 수술이 소중했어요. 환자는 12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를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 아이가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할까봐, 혹시 제가 실수를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때 김지훈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미르, 내가 할 수 있어. 그 손을 믿어.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메스를 잡는 순간 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김지훈 선생님이 제 등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선생님, 제 손이 아직도 작나요? 오늘도 당신처럼 붙들겠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깨어났고 부모님들은 저에게 고마다고 인사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위급한 환자가 왔어요. 교통사고로 비장이 파열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어요. 상급의 선생님과 함께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중간에 환자의 맥박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혈압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 환자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미르, 집중해. 포기하지 마. 상급의 선생님이 말했지만 저는 이미 김지훈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끝까지 손 놓지 마. 저는 더욱 신중하게 수술을 계속했습니다. 한 바늘 한 바늘 정성스럽게 꿰맸어요. 그리고 마침내 출혈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맥박이 다시 안정되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간호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미르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김지훈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진짜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김지훈 선생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선생님, 오늘도 한 분을 살렸어요. 제가 잘하고 있죠? 매일매일 이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응급수술, 정기수술, 외래 진료까지. 누군가에게는 흔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모든 환자가 예전의 제 형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어린 환자들을 볼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보면 어린 시절의 제가 떠올랐거든요. 무력하고 절망적이었던 그때의 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따뜻한 말을 걸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김지훈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처럼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길이 참 따뜻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김지훈 선생님의 따뜻함이 제 손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김지훈 선생님이 제게 바라셨던 모습이라는 것도요. 지금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고향에서 만난 아내 아미나와 결혼해서 한국으로 데려왔거든요. 아미나도 간호사예요. 저희는 정말 잘 맞아요. 더 놀라운 건 저희에게 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름은 하루입니다. 왜 하루냐고요? 당신 덕분에 매일 하루가 기적 같아서요라고 아미나가 말했거든요. 정말 그래요. 김지훈 선생님을 만난 후로 제 인생의 모든 하루가 기적 같았어요. 하루가 태어난 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 품에 안긴 작은 하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자랄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들 말이에요. 하루는 지금 3살이에요. 한국어와 아랍어를 섞어서 말하는데 정말 귀여워요. 가끔 제가 늦게 들어오면 아빠 어디 갔어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빠가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왔어라고 대답해요. 어느 날 하루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왜 아픈 사람들 도와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루야, 아빠가 어렸을 때 아빠도 아팠어. 그때 한 아저씨가 아빠를 도와줬거든. 그래서 아빠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 아저씨는 어디 있어? 하늘나라에 계셔. 하지만 아빠 마음속에 항상 계셔. 하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멋있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젠가 하루가 더 크면 이런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하루야, 아빠가 살아남은 이유는 어느 날 한 한국인이 아빠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어. 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아이라고. 그래서 아빠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말해줄 거예요. 하루야,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줘. 하루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요즘 저는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항상 말해줍니다. 환자의 손을 놓지 마세요. 그 손 하나가 누군가의 전부일 수 있어요. 어제는 한 후배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선배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누군가한테 많이 받았거든. 이제 내가 줄 차례야. 김지훈 선생님 무덤에도 자주 가요. 하루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켜드려요. 할아버지 하루예요. 하루가 무덤 앞에서 인사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처럼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따뜻한 손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말이에요. 그 꿈은 한 남자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막 끝 작은 마을에서 피 흘리는 아이의 상처를 맡고 있던 작은 손 위에 포개진 큰 손 말이에요. 지금 제 손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김지훈 선생님이 제게 주신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제 딸 하루도 언젠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거예요. 기적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끝없이 영원히 말이에요. 혹시 지금 절망 속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누군가가 당신의 손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김지훈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영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